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과 몸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는 오늘의 집중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유아기 발달이라는 건 뭐랄까 그 자체로 엄청나게 거대하고 매력적인 미스터리죠. 우리 어른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의 그 작은 몸과 마음 속에서는 정말 폭풍 같은 변화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이 자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행동이나 신체적 특징들이 사실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복잡한 내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정말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럼 아이들의 몸이 우리에게 몰래 보내고 있는 그 은밀한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독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룰 핵심 목차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1번, 유아기 과제 해독부터 시작해서요. 2번, 자폐증의 시기와 원인, 3번, 야뇨증과 정서적 촉발 요인, 4번, 정서장애의 징후, 그리고 마지막 5번, 몸과 마음의 연결까지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유아기 과제의 해독이죠.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자란다는 건 단순히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의 성장, 그리고 정서의 변화. 이 두 가지는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완벽하게 찰떡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아이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 우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해독해야 할까요? 우리 어른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나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로 뱉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잡한 감정들을 조리 있게 설명할 단어가 아직 없어요. 이 분석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이들이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이나 혼란은 결국 몸이 아프거나 행동이 달라지는 단서로 툭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명탐정처럼 이 작고 소중한 단서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해독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자폐증 시기와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발달 조건은 바로 자폐증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후 1년에서 2년입니다. 자폐증이 나타나는 시기를 딱 이 창구로 좁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후 첫 1, 2년은요, 인간의 뇌, 신경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기초 능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렇게 짧고도 결정적인 시기에 자폐증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이 시기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얼마나 매의 눈으로 세심하게 지켜봐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료를 보면 자폐증의 원인을 두고 의학계에서 논의되는 두 가지 핵심 시각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생물학적인 기질론이 있어요. 이건 아이의 중추신경계 결함 같은 신체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반대쪽에는 환경론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를 둘러싼 환경, 특히 대인관계의 결핍이나 장애 같은 정서적,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죠. 우리는 여기서 굳이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고 편을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발달 조건이라는 게 아이의 신체 구조와 외부 환경이라는 이 두 가지 렌즈를 모두 통해 연구되어야 할 만큼 복잡하다는 걸 아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야뇨증과 정서적 촉발 요인에 대해 알아보죠.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인 이론들에서 빠져나와서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들의 신체 증상으로 시선을 옮겨볼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몸이 보내는 신호의 대표적인 사례죠. 자료에서는 야뇨증을 아주 깔끔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의적인 소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의지대로 오줌을 참거나 누는 걸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그냥 우리 애가 아직 방광 통제가 좀 늦나 보다 하고 신체 발달 문제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높나온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신체 현상의 진짜 뿌리가 바로 감정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료를 보면 야뇨증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으로 적개심, 질투, 불안 이런 아주 강력한 감정들을 콕 집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가 태어나서 첫째가 느끼는 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질투심,
부모님의 화난 목소리에서 느끼는 덜덜 떨리는 불안감, 혹은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적개심 같은 것들. 이런 감정들이 아이 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다 보면 이게 의식의 끈을 탁 놓아버리면서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이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야뇨증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감정이라는 녀석이 우리 몸의 자율 통제 시스템에 얼마나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는지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정서장애의 징후입니다. 방금 본 야뇨증이 어떤 특정한 감정이 확 쏠려서 나오는 거라면 전반적인 정서장애는 진짜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여기 나열된 징후들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불안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하는 손가락 빨기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툭툭 터져나오는 물어뜯기, 과잉활동, 주의 산만 같은 행동들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건 이겁니다. 잦은 설사, 구토, 심지어 발열 같은 완전한 생리적 반응들요. 보통 아이가 갑자기 토하거나 열이 펄펄 나면 어디서 바이러스 옮겨왔나? 상한 거 먹었나? 부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에 따르면 아이가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마음의 고통이 진짜로 위장을 뒤틀리게 해서 토하게 만들고 체온까지 쫙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지는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관통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자폐증을 바라보는 두 가지 렌즈, 질투와 불안이 빚어낸 야뇨증,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아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아이의 몸은 혹시 마음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할 단어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자기 몸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소리가 큰 확성기인 셈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아이들의 통제 안 되는 행동이나 원인 모를 신체 증상들은 단순히 고쳐야 할 고장이 아니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필사적으로 울리는 비상벨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작은 몸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조용하지만 아주 간절한 목소리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아에 또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